좋아요, 구독. 자, 그렇다면 수혜주들도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는 AP 시스템입니다. 네, 3위 동메달 AP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SK 온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결국에 2차 전지 사업으로 뭔가 좀 재도약을 하려는 느낌인데 오늘 주제는 반도체잖아요. 예. 왜 동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어닐링 방식을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AP 시스템은 원래 이제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LCD, LED 뭐 이런 쪽의 어떤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닐링 쪽에 강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APS 홀딩스 모회사가 APS 홀딩스고요. 자회사가 AP 시스템이나 많은 부분인데 넥스틴도 이 회사가 지주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다만 이 회사 부분들을 뉴스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레이저 어떤 장비, 그 다음에 증착 장비 이 부분들, 모듈 장비 이 부분까지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현재 래피드 서멀 프로세싱 기계, 다시 말해서 열 처리를 하는 장비가 유일하게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유일한 장비 업체인데, 어떤 열 처리냐면은 웨이퍼를 여러 개를 한 번에 그 열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웨이퍼 한 장을 가지고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현재 각 이게 요거는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열 처리를 하면서 가공하는 부분,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낱개로 올리는 어떤 장비의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산화 공정에서도 현재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후공정 과정에서 3D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도 열 처리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급속히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장비, 어떤 신규 개발, 국산화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출에다가 이제 반도체 매출이 합산돼서 나와주기 때문에 성장력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약간 고개를 좀 많이 든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 많이 드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국산화 관련된 뭐 현재 성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익이 낮아지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으로 AP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어닐링 강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격이 낮아지면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넥스틴입니다. 네, 2위는 넥스틴입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광학 검사 장비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율 개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좀 꽤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미세한 결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수율에 치명적인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패턴 결함, 시험에서 회로 패턴이 틀리다 했을 때 그거를 빨리 찾아내서 다시 재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공정 불량 원인의 40%가 패턴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패턴 회로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방식, 다크 방식, 매크로 방식이 있는데, 이 업체는 현재 다크 방식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극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브라이트 방식이고,
심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다크 어떤 방식인데 보통 브라이트 방식은 반사광 형태로 좀 해서 이걸 현재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크 방식은 산란광 형태로 해서 일반 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업체는 현재 다크 필드 방식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 국산에 또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다른 방식도 실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자외선 가지고 하는 어떤 광학 패턴 외에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방식, 그다음에 원자현미경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세 개의 또 시장 다 같이 발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뭐 다음 장 부분들은 현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극자외선 방식, 뭐 자외선 방식하고 현재 방식이 브라이트 방식, 다크 방식이 달라도 현재 이걸 혼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둘 다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넥스틴이 바로 전공정 미세화의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인데 패턴 결함 검사는 간단합니다. 화면상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화면을 분할해서 틀리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기존 회로하고 틀리는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패턴 검사는 각 공정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넥스틴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고점에서 현재 92,000원에서 한번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약간 올라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와주고 있죠. 눌림목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N자형 모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넥스틴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가한다면은 중국의 현재 미국의 장비 규제가 되는데 넥스틴이 바로 그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넥스틴 장비 업체의 공동 발주 중국 현지 공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넥스틴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핵심은 수율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일하게 전공정 과정에 있어서 광학 검사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산화에도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장중 흐름 좀 체크해 보시다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왜 이 종목이 금메달로 뽑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 종목을 좀 하는 부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넥스탄 종목하고 이 종목이 사실 미샤의 수혜주지만은 HBM의 오리지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 말고 HBM만 원한다 하지만은 반도체 중에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를 이제 측정하는 장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수직으로 이제 증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노광공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때마다 회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거를 현재 회로를 만드는데 오버레이라는 것은 말대로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약간 뒤틀려지게 되면은 수율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중착하는 것에 좌우 어떤 정렬, 수직 이렇게 수평 정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계측 장비의 원천 기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어떻게 이걸 오버레이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현재 수평, 좌우 어떤 X축, Y축의 어떤 그 뭐 측정 방식,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측정 방식을 통해서 수직으로 약간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로가 약간 뒤틀려지게 인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일단 있다. 이게 가장 미세화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세화 되지 않으면 약간씩 뭐 틀어져도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아주 원자 단위로 미세화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오차만 있어도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장비가 필요해 보인다. 수직 증착하는데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비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현재 오류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레이의 측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현재 KLA라는 어떤 경쟁의 업체가 있는데 경쟁의 업체 대비 기술력도 많이 앞서 있고 장비 개발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형 웨이퍼 측정 장비에 대해서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또 하나의 좀 하는 그 신규로 이제 진출한 부분이 방막 어떤 그 계측 장비. 다시 말해서 미세 회로를 일단 만들었으면 이 두께를 재는 장치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좀 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 어떤 레이저를 쏴서 현재 이 두께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많은 어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후공정 이제 패키징 부분에서도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착은 3D 현재 후공정 과정에서 또 HBM을 쌓는데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와서 종목명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